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경상북도 삼천포에서 살면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저는 삼천포라는 곳에서 살았는데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어릴 때는 완전 시골이었어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소처럼 학교를 마치고 친구들과 얼음땡,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점수 따기 등을 하며 하루 중 가장 중요한 놀이를 밤늦게까지 하고 집에 왔습니다. 우리 집은 큰 방과 작은 방 두 개가 있는데 전 작은 방에서 잡니다. 그날은 유독 부모님과 같이 자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큰 방에서 잤어요. 잠을 자다가 갑자기 무언가에 억눌리는 섬뜩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게 가위 눌림이구나 싶었죠. 그래서 깨려고 애쓰다가 겨우 눈을 떴는데 눈앞에 백발의 할아버지께서 울고 계시더군요. 오랫동안 구겨진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꽉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마치 낙지가 손에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요. 그 상태에서 죽을 것 같아온 몸을 힘껏 던졌습니다. 울기도 하고 소리도 지르고 욕도 해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지쳐서 다시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꿈을 꿨습니다. 제가 컴퓨터 앞에 앉아 누군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잘 보이지 않았지만 느낌으로 할머니들의 사진이었고 리스트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중 한 할머니를 찾아 더블 클릭했습니다. 그때 잠이 깼습니다. 마치 컴퓨터 모니터가 갑자기 꺼지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눈을 살짝 떠보니 아까 그 할아버지가 웃고 계시더군요. 너무 해맑게 웃으셨어요. 그리고 조용히 연기처럼 사라지셨습니다. 눈을 다시 떴더니 아버지께서 제 볼을 치고 계셨습니다. 송아, 송아 그렇게 가위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 처음 보는 흰털 조끼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입으시던 것인데 오랜만에 옷장에서 꺼내 입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본 것을 얘기하니 반야심경을 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편안히 잠에 들었습니다. 저는 이 경험으로 혼이란 것이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로부터 2년 뒤 제가 울산으로 전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본의 아니게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이유는 제가 너무 시골스럽고 사투리가 심해서 아이들은 그것을 놀림감으로 생각했었죠. 매일 곤욕을 치르다가 어느 날 체육 시간에 무서운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참여해서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친구들이 소리 지르고 웃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무서우면서도 사투리를 쓰니까 웃기기도 했고 해서 친구들이 저를 다르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즐거운 학교 생활을 편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기억. 왜 그렇게 꾸물거리는 거야? 미안해. 하지만 어떻게 이야기를 시작할지 모르겠어. 어디서부터가 처음이고 어디까지가 끝인지 모르겠어. 너희들은 모를 거야. 젠장, 내가 그러니까 더 궁금하잖아. 정말 이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야.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는데. 그저 나의 이런 망설임 때문에 너희들은 내 이야기가 궁금한 거야. 그래서 듣고 싶은 거야. 그게 맞아? 그래, 듣고 싶어. 빨리 이야기해줘. 그래, 너희들도 알지. 내가 말 주변이 없다는 거. 하지만 지금부터 내가 하는 이야기 잘 들어야 해. 그리고 꼭 기억해야 해. 너희 머릿속에 하나하나씩 기억해. 무슨 서론이 이렇게나 길어. 그래, 내 말대로 하나하나씩 모두 기억해 줄게. 시작해. 그래, 미안 내가 너무 망설였지. 지금부터 이야기해 줄게. 이 이야기는 정확히 한 달 전에 있었던 일이야. 한 달 전 일을 기억해봐. 너희와 술을 마시고 헤어진 그날 말이야. 그때 난 어느 정도 취기가 오른 상태였고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어. 그렇게 한 걸음씩 집을 향해서 빠른 걸음을 걷기 시작했지. 그리고 집에 도착했을 때 우리 집 앞에 검은 그림자가 보이는 거야. 늦은 저녁 시간이라 약간 긴장했지. 혹시 도둑이 아닐까 싶어서 말이야. 하지만 이래봬도 내가 전국 태권도 대회 동메달이라는 거 너희도 잘 알고 있겠지. 난 용기를 내어 그 그림자가 있는 곳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어. 한 걸음씩 다가갈수록 그림자의 모습이 내 눈에 조금씩 비춰지는 거야. 그렇게 가까이에서 본 그림자의 정체에 약간은 허탈했지. 그림자의 정체가 무엇이길래? 아주 예쁘게 생긴 여자가 우리 집 앞에 있었어. 마치 누굴 기다리는 듯한 모습이었어. 너무 예쁘게 생긴 외모 때문일까. 난 그녀에게 말조차 걸기가 매우 부담스러웠어. 그래서 빨리 집으로 들어가려고 대문 열쇠를 꽂는 순간 그녀가 나에게 말을 걸었지. 솔직히 말해서 그녀가 나에게 말을 걸어주기를 기다렸어. 그래, 맞아, 그녀의 예쁜 얼굴에 호감을 가졌기 때문이야. 네? 부탁이 있어요.
여자의 얼굴은 무언가 망설이는 듯한 표정이었어. 그리고 몹시 불안해하는 모습이었지. 그런 그녀의 모습이 왠지 안쓰러워 보였어. 그래서 난 용기를 내어 그녀를 향해 말을 걸기 시작했어. 부담 갖지 마시고 말씀해 보세요. 난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미소를 그녀를 향해 보내기 시작했지. 그 모습을 천천히 보고 있던 그녀는 무언가 결심한 듯 나를 향해 입을 열기 시작했어. 그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게 뭐 그리 큰 일인지. 그녀는 많이 망설이더군. 그래서 다시 난 그녀를 향해 말했지. 이야기하세요. 그렇게 소녀는 나를 향해 조심스럽게 입을 열기 시작했어. 대략 10분 정도 소녀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기 시작했어. 하지만 이상하더군. 소녀의 이야기는 현실성이 전혀 없는 이야기였어. 무슨 이야기였길래? 사람을 죽이고 싶다는 이야기였어. 나 역시 처음 그녀의 이야기에 엄청난 경계심을 품었지. 하지만 말했지. 그녀의 이야기는 전혀 현실성이 없었다고. 내용은 이러했어. 여자에게는 짝사랑하던 남자가 있었다더군. 정말 너무나 사랑했었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그 남자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해줄 수 있을 정도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약간 서운한 마음이 들더라. 왜냐하면 나 역시 소녀가 마음에 있었는데 그녀에게는 이미 다른 남자가 있다는 말에 말이야. 정말 인간이라는 동물은 어쩔 수 없나 봐. 그렇게 그녀는 자신과 자신의 남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 나갔어. 남자와 많은 세월을 겪으며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는데 어느 날 남자는 여자를 배신했다더군. 그 여자보다 훨씬 배경도 좋고 돈도 많은 여자에게 가버렸다는 거야. 그렇게 남자에게 배반당한 그녀는 많은 날들을 어둠 속에서 배회했다고 했어. 술을 마시고 다른 남자들과도 만나봤지만 가슴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이기지 못했다고 해. 그래서 그녀는 자살하기로 마음먹었다고 했어. 그녀의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왠지 이상한 기분이 들더군. 마치 내가 귀신과 이야기하는 듯한 느낌이었어. 그래서 난 그녀에게 확신을 얻기 위해 그녀의 말을 중간에 끊고 질문을 했어. 혹시 지금도 자살할 마음이 있나요? 그런 내 말에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나에게 말했어. 이미 저는 죽었어요. 갑자기 온몸에 소름이 돋기 시작하더라. 그리고 머리카락은 위로 쭈뼛쭈뼛 서는 듯한 느낌을 받았지. 난 너무나 긴장했어. 그래서 그런지 그녀를 더욱 자세히 쳐다보기 시작했어. 이런 나의 모습에 그녀는 웃고 있었어. 빌어먹을 가위 눌린 느낌이야. 너희도 알고 있겠지. 난 여자가 미쳤다고 생각했어. 그리고 도망치려고 했지. 하지만 마치 가위에 눌린 듯 내 몸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더라. 그리고 그녀는 나에게 말을 했어. 당신을 죽이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하지만 제 말을 듣지 않을 경우 당신은 죽게 됩니다. 미친년, 대체 정체가 뭐냐? 난 미친 듯이 여자를 향해 욕을 쏟아부었지. 하지만 그녀는 이런 내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며 희미한 미소만 짓고 있을 뿐이었어. 지금 내가 한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세요. 2주 동안 이 이야기를 전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당신은 죽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더군. 그렇게 그녀는 어디론가 서서히 걸어가더라. 그리고 그녀가 내 눈에 비춰지지 않을 때쯤 다시 내 몸이 움직이기 시작했어. 그저 이상한 일이라고만 생각했지. 그래서 지금까지 아무에게도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거야. 하지만 진우야, 궁금한 게 있어. 궁금한 거, 그래 이야기해봐. 내 이야기는 여기까지거든. 2주 동안 기간을 주었다고 했잖아. 그런데 한 달이 지난 지금 넌 살아있잖아. 그녀가 거짓말한 게 분명한데 넌 이런 이야기를 왜 우리에게 하는 거야? 글쎄, 왜일까? 너희는 내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니? 날 잘 봐봐. 지금 내 다리를 잘 봐. 어때? 보이지? 허공에 떠있는 내 모습을 보고 도망가는 친구들의 모습이 보였다. 솔직히 미안한 마음이 들긴 했다. 그래서 난 친구들에게 마지막 충고를 말했다. 내가 한 말 기억해.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꼭 이야기를 해줘. 여자를 배신한 남자가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 그 남자가 죽는 순간 너와 나,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은 모든 사람들의 저주가 풀린다는 말이야. 그러니 꼭 기억해줘. 그리고 이 이야기를 전해줘. 친구들은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보며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났고 나는 혼자 남겨진 채 이 모든 상황을 곱씹어 보았다. 정말로 내가 겪은 일이 현실인지 아니면 어떤 초현실적인 경험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그저 내가 전해야 할 메시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내 운명인 듯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점차 사람들 사이에서 그 이야기를 전하는 이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내 이야기를 믿지 않았지만 다른 이들은 깊은 관심을 보였다. 나는 그저 그녀의 부탁대로 그리고 나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며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달해 나갔다. 그리고 그렇게 나의 이야기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고 나는 그들 사이에서 어떤 신비한 존재처럼 여겨지기 시작했다. 내가 전하는 이야기가 진정 사람들에게 희망이나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믿으며 계속 나아갔다. 그날 밤의 미스터리한 만남과 그로 인해 받은 기묘한 임무는 내 삶을 완전히 바꿔넣었고 어쩌면 영원히 계속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나는 때때로 두려움과 동시에 기대감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었다. 세 번째 이야기, 인형. 오늘도 지루한 하루의 시작이다. 감기 오는 눈을 억지로 치켜뜨고 화장실에 다녀온 후 교복을 챙겨 입고 빵 하나를 집어들고 집을 나섰다. 짜증이 난다. 이제는 정말 질렸다. 엄마는 늦게 일어난 나를 보고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는지 끝까지 잔소리로 날 괴롭혔다. 나 역시 유순한 성격이 아니어서 엄마의 말에 맞받아치고 나왔다. 나의 아침은 대개 이렇다. 아빠가 일찍 돌아가셨고 엄마 혼자서 나를 힘들게 키웠다. 매번 다툰 후에야 후회가 되는 내 모습이 싫다. 오늘 하루도 기분 나쁜 시작이다. 학교에 갔다. 학교가 집 근처 15분 거리이기 때문에 나는 항상 걸어서 통학한다. 오늘도 역시 등교길에 수많은 사람들을 마주쳤다. 평소와는 다른 광경을 보게 되었다. 정말 이상하다. 사람들에게 표정이라는 것이 없다. 어쩌면 이 삭막한 세상에서 웃는 사람이 더 이상한 것일지도 모르지만 그들의 얼굴은 좌절도 슬픔도 절망도 아닌 말 그대로 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그들은 마치 기계가 구동하듯 눈 한 번 깜빡이지 않고 조금의 오차도 없이 일정한 패턴의 걸음으로 각각의 목적지를 향해 걷고 있었다. 이 괴기스러운 현상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다. 어서 학교에 도착해서 친구들과 이야기하며 이 묘한 공포감을 떨쳐버리고 싶었다. 학교 근처에 다다르자 같은 학교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꽤나 많이 보였다. 안면이 있는 친구들을 몇 명 만났지만 그들 역시 표정이 없었다. 소리쳐 불러보았지만 아무 대답 없이 학교로 향할 뿐이었다. 두렵다. 무엇보다 날 절망케 한 것은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내 옆에서 무표정으로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나는 이 친구라면 뭔가 답을 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나는 그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다. 너 왜 이러니? 나는 그의 머리통을 세게 후려쳤다. 둔탁하다. 사람의 머리가 아니었다. 매우 단단한 나무 재질을 내려친 느낌이었다. 내 친구, 아니 한때 친구였던 물체의 머리가 떨어져 나갔다. 그것에 몸이 주저앉았다. 이게 뭐지? 실과 나무다. 이 상황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주변의 수많은 그것들이 무표정으로 나를 응시하고 있었다. 왜 이제서야 보이는 걸까? 인간의 얼굴이 아니다. 목마디의 엉성한 박음질, 사람의 피부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거친 표면. 대충 깎아놓은 듯한 어색한 이목구비가 있었다. 이곳을 빠져나가야 한다는 생각만이 내 머릿속을 지배했다. 그것들이 나를 쫓아오기 시작했다. 잡히면 죽는다고 생각하며 나는 모든 힘을 다해 달렸다. 얼마나 달렸는지 모르겠다. 아마 태어나서 가장 오랫동안 달린 것일 것이다. 다행히 그것들은 더 이상 쫓아오지 않는 듯했다. 기력이 모두 소진된 나는 인적이 드문 폐주차장 근처에 쓰러져 잠이 들었다. 내가 눈을 뜬 것은 핸드폰에 걸려온 전화 때문이었다. 시간이 제법 지난 듯해는 저물고 적막한 밤하늘이 괴기스러움을 더하고 있었다. 나는 폴더를 열어 전화를 받았다. 너 괜찮아? 믿을 만한 친구는 아니지만 내 친구다. 나 말고 다른 사람들도 일부는 살아있다는 건가? 전에 그 친구와의 교우 관계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는 인간으로 살아있으니 적어도 날 해치려 들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 넌 괜찮냐? 무서워 죽겠다. 이게 무슨 일이냐? 아침에 학교 가다가 죽을 뻔했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됐냐? 야, 배터리가 다 나갔다. 내가 내 집으로 갈게. 그때 말을 마저 하자. 이만 끊는다. 여기서 소리 내서 좋을 게 없을 것 같다. 살아있기는 하군, 인간으로. 나는 조심스럽게 그 친구의 집으로 찾아갔다. 도중에 몇몇 채 그것들을 봤지만 그것들의 눈을 피해 그 친구의 집 앞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다.
나는 아주 조심스럽게 노크를 했다. 집안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려왔다.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친구였지만 이 상황에서 또 다른 인간을 만났다는 기쁨에 나는 안도감에 한숨을 쉬었다. 그 친구와 나는 그것들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했다. 나는 그것들이 무엇 때문에 생기게 되었는가에 대한 몇 가지 추측을 내놓았지만 그 친구의 신빙성 있는 목격담은 꽤나 충격적이었다. 조잡한 기계음 비슷한 것으로 대화를 한다는 것이었다. 어색하지만 어긋나는 소리들로 한글을 사용했다고 했다. 그리고 마치 인간인 양 전에 인간이었을 때 자신의 자리를 메우며 그 인간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 친구와 나는 날이 밝을 때를 기약하며 만약을 대비해 각각 다른 방에서 잠을 자기로 했다. 아무는 007이다. 아았다. 우리는 약속에 따라 서로 방문을 잠갔다. 침대에 누웠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 여러 가지 생각이 눈앞을 스쳐갔다. 이대로라면 그것들이 형성하는 사회가 오는 것일까? 이런 상황에서도 잠은 오나 보다. 눈꺼풀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눈을 감았다. 둔탁한 소리에 눈을 떴다. 누군가 방문을 세게 내려치고 있었다. 문을 열어. 누구야? 나야. 암호는 007. 인간의 소리가 아니었다. 마치 기계에서 만든 단음을 길게 느려 말하는 것 같았다. 불길한 느낌이 들었다. 아니, 이 느낌은 어느 때보다 정확하리라 확신했다. 난 방 모퉁이에 누워있던 방망이를 꽉 휘어잡았다. 철컥. 이미 인간이 아닌 무언가가 나에게 칼을 들이댔다. 하나야, 네 친구. 난 잽싸게 몸을 뒤로 젖터 칼을 피한 후 방망이를 강하게 휘둘렀다. 그것의 머리가 떨어져 나갔다. 이어서 그것의 몸이 주저앉았다. 일종의 전염병일까? 아니면 무엇 때문에 대체 무슨 괴한상인가? 신의 세기말 종말론의 편을 들어준 것일까? 이런 방식으로 난 한 가닥 희망을 안고 집을 향했다. 엄마, 제발. 집에 가는 도중 마주친 광경은 이미 그것들에 의해 돌아가는 사회였다. 분명 어색하지만 인간의 거의 모든 양식을 재습득한 것 같았다. 그것들을 피해 다니다가 막다른 곳에 몰려버렸다. 그것들과 막다른 곳에서 마주쳤지만 그것들은 그냥 나를 지나쳤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들은 더 이상 나에게 살의를 느끼지 않는 듯했다. 나는 꽤 오랜 시간에 걸쳐 집 앞에 도착했다. 들어왔니? 엄마가 걱정했다고. 내 앞에는 엄마가 아닌 그것이 서 있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정말 신이 있다면 이래도 되는 것인가? 인간에게 이러한 재앙을. 어쩌면 타락할 대로 타락해버린 인간에 대한 죄일지도 모른다. 나는 정신없이 뛰었다. 이상하다. 정말 이상하다. 울고 싶은데, 정말 울고 싶은데 눈물이 나오지 않아. 더 이상 저것들을 보고 싶지 않다. 나는 썩 달갑지 않았어도 친구였던, 그 전에 인간이었던 친구의 집에 갔다. 내가 갈 곳은 그곳뿐인 듯했다. 그 친구의 집에 들어가 그 친구였던 나무 조각과 실들을 집 밖에 내다 버리고 그 집에서 잠들었다. 잠에서 깨면 또다시 잠을 청했다. 아무것도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는지 모르겠다. 눈을 떴다. 한쪽 눈이 잘 보이지 않는다. 뭔가 들어간 것일까? 오랜 시간 지속된 무료함은 나를 무감각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지루했다. 이대로라면 목숨을 연명하는 것조차 무의미할지 모른다. 문득 뭔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일단 세상의 정세를 알아야 했다. TV를 켰다. 조각 같은 몸을 원하십니까? 자신의 몸을 멋지게 조각해보세요. 조각 칼 세트가 단돈 39만 9천 원. 미쳤군. 그런데 왜 이렇게 몸이 뻐근할까? 손으로 몸 몇 군데를 두드렸다. 단단하다. 아무 감각이 없다. 나는 거울을 찾았다. 거울은 현관 앞에 있다. 나는 거울 앞에 섰다. 그곳에는 내가 아닌 온전한 인간의 눈 하나와 이미 반쯤 동화되어 버린 인간의 눈 하나를 가진 그것이 서 있었다. 네 번째 이야기, 저 세상. 겨울바람이 예리하게 내 살갗을 베는 듯하고 부처님 귀라 불리는 넓은 귓볼은 새빨갛게 변했다. 계속되는 강추위로 체온이 저하되고 몸이 약해지는 듯하여 발걸음을 재촉해 아파트로 들어갔다. 오래된 문이 열리면서 이상한 소리를 냈다. 곰팡이 핀 벽지와 쓰레기가 어지럽게 널브러진 집안은 음산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아파트 시설도 좋지 않아 20층까지 있는데 지하도 없고 주차장도 지상에 있으며 놀이터도 없다. 형은 기숙사 생활을 하고 부모님은 맞벌이를 하신다.
이 시간만큼은 나만의 집이다. 학교 생활에 피로가 몰려와 침대 옆으로 쓰러졌다. 아침에 하는 신문 배달 아르바이트가 공부의 피로와 겹쳐 더욱 어지럽다. 그 순간 내 허리깨를 약하게 잡아당기는 힘을 느꼈다. 며칠 전부터 느껴오던 힘이다. 이 힘을 떨치려 할수록 더 강하게 들러붙는다는 사실을 깨달은 후에는 그냥 포기했다. 세상 만사가 귀찮아 침대에 누워 잠을 청했다. 나는 엘리베이터를 탔다. 버튼에 들어온 주황색 불빛이 그때 더욱 빨갛게 보였다. 핏빛 같았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했다는 딩동 소리가 들리고 유혹하는 듯한 엘리베이터 안으로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엘리베이터에서 스며나오는 어두운 기운이 손바닥 모양을 하고는 나를 부른다. 눈빛이 풀어진 나는 천천히 걸어 들어갔다. 그 기운이 나의 몸을 쓰다듬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의 문이 닫혔다. 그리고 내려갔다. 영원히 멈출 것 같지 않았던 엘리베이터는 멈춘다. 그러나 문제는 원래의 목적지인 1층이 아닌 4층에 멈췄다는 점이다. 나는 정신이 들며 흠칫했다. 하지만 때는 이미 늦었다. 유혹하는 기운은 순식간에 수천도의 불길이 되어 나의 육체와 정신을 태웠다. 강력한 불길에 나의 살갗은 검게 타올랐다. 아, 나의 입에서는 날카로운 고음의 비명이 새어나왔다. 내가 언제 이렇게 울부짖었는가? 하지만 나의 애원에도 불구하고 불길은 나를 놓아주지 않았다. 나의 살갗과 눈동자는 타오르다 못해 녹아내리기 시작했고 머리카락은 번개에 맞은 듯 푸른 연기가 피어올랐다. 그 순간 엘리베이터의 벽이 빠른 속도로 다가왔다. 이미 녹아버린 안구지만 그 움직임을 지각한 나는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무한한 고통 앞에 나의 성대는 파열되었고 꺽 하는 소리밖에 들리지 않았다. 엘리베이터의 벽은 순식간에 나의 몸을 덮쳤다. 나를 삼킬 듯 헐떡이던 불꽃은 나의 살갗만 손상시켰을 뿐이지만 엘리베이터의 벽은 나의 전신을 파괴시켰다. 처음으로 코가 뭉개지고 늑골과 가슴뼈가 부러졌다. 부러진 갈비뼈는 이미 살갗을 뚫고 나온 지 오래였고 내장과 선혈은 피비린내를 뿌리며 사방으로 흩뿌려졌다. 두개골은 파열되어 뇌수가 쏟아져 나왔고 나의 얼굴은 짓뭉개진 딸기 파이처럼 변했다. 그리고 바닥이 사라졌다. 그리고 무한한 암흑이 나를 삼켰다. 그리고 이미 파괴되었다고 생각된 나의 청각을 낄낄끼라는 소리가 자극했다. 나는 반사적으로 침대를 박차고 일어났다. 악몽이었다. 끔찍한 악몽이었다. 15일간 계속된 악몽이었다. 굉장히 저질적이고 잔혹했지만 정말 생생한 악몽이었다. 나의 전신은 땀으로 젖어 있었다. 학원에 가기 전에 샤워를 하고 갈까 하는 갈등을 했지만 결국 그냥 가기로 했다. 학원 가방을 챙기고 나는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한다. 순간적으로 흠칫한다. 사실 지난 15일 동안 이어진 일련의 우연 때문이다. 15일 전 엘리베이터가 19층에서 멈추었고 1층으로 내려갔던 일이 있었다. 당시에는 그저 우연이라고 생각했다. 사실 5일 전까지도 그 사실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연의 연속이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우리 아파트의 엘리베이터는 구식이긴 하지만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멈춰 열리는 적은 없었다. 그런데 이렇게 규칙적으로 게다가 이 악몽과도 들어맞다니. 나는 그것을 깨달은 순간 두려움에 치를 떨었다. 하지만 나는 가야만 했다. 사실 표면상으로는 20층이나 되는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에 대한 귀찮음이 그 이유였지만 무형의 기운이 나를 끌어당기는 것이 그 진정한 이유였다. 나는 때때로 다가오는 심각한 두려움에도 어쩔 수 없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한다. 그리고 바로 오늘이 4층에서 엘리베이터가 멈추는 날이다. 나는 침을 삼키며 엘리베이터의 문이 닫히길 기다린다. 내려간다. 계속 내려간다. 속으로 멈추지 않기를 바란다. 하지만 신은 나를 배반한다. 항상 간절히 바랄 때마다 나를 배반한다. 친구들과 포커 놀이를 할 때도 직고땡을 할 때도 항상 나쁜 패만 주고 고스톱을 할 때는 더욱 나쁜 결과를 가져온다. 내가 간절히 바랄 때마다 신은 나를 배반했다. 그러나 신은 이번에도 나를 배반한다. 엘리베이터는 그동안 해온 것처럼 4층에서 멈춘다. 그리고 문이 열린다. 나는 눈을 질끈 감는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에 안도한다. 나는 안도에 숨을 내쉰다. 하지만 아직 안심할 시간이 아니다. 문이 닫히고 1층으로 내려가기 전까지 방심해서는 안 된다. 다행히도 문은 닫히고 엘리베이터는 무사히 내려간다. 그리고 1층에서 멈춘다.
응. 순간적으로 내 눈을 의심한다. 엘리베이터는 비원을 가리킨다. 그렇다. 착시 현상도 아니고 정말로 비원, 지하 1층을 가리킨다. 그리고 나는 탈피한다. 육신이라는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우리 아파트의 지하 1층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모든 것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진다. 이 순간 엘리베이터 안에서의 내 모습이 마치 또 다른 차원에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엘리베이터는 이상하게도 비원을 가리키며 멈춰 서 있고 문이 열릴 때 나는 마치 다른 세계의 문턱에 서 있는 듯한 기분을 경험한다. 나는 조심스럽게 엘리베이터에서 내린다. 발을 딛는 순간 차가운 공기가 내 얼굴을 스치며 불길한 예감이 든다. 주변은 어둡고 을씨년스러운 분위기가 감돈다. 엘리베이터 뒤로 펼쳐진 공간은 우리 아파트의 어떤 공간과도 달라 보인다. 벽은 물이 샌 흔적이 있고 어둠 속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린다. 순간 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한다. 이곳이 어디인지, 왜 이런 곳이 우리 아파트에 존재하는지 수수께끼에 휩싸인다. 나는 서서히 앞으로 걸어가기 시작하며 주변을 살핀다. 각 방에서는 이상한 기계음과 함께 가끔씩 인기척이 들려온다.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움을 자아낸다. 나는 길을 따라 계속 걷는다. 각 방을 조심스럽게 들여다보며 지나간다. 한 방에서는 이상한 깜빡임과 함께 기계적인 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온다. 나는 멈춰 서서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본다. 그곳에는 거대한 기계가 있고 그 주변으로 여러 전선과 파이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기계는 주기적으로 작동하는 듯 보이며 때때로 밝은 불빛을 발한다. 두려움을 무릅쓰고 더 깊숙이 내려가 본다. 내려갈수록 공기는 더 차가워지고 음산한 분위기는 더욱 짙어진다. 나는 걸음을 재촉하며 빠르게 계단을 내려간다. 계단의 끝에서 나는 문 하나를 발견한다. 그 문은 평범하지 않게 무겁고 큰 철문이다. 나는 문 앞에 서서 숨을 고른다. 문을 열기 전 내 안에서 많은 감정이 충돌한다. 궁금증과 두려움, 호기심이 교차한다. 잠시 고민하다가 나는 결국 문을 열기로 결심한다. 깊은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조심스럽게 문을 밀어 연다. 문이 열리자마자 나는 전혀 예상치 못한 광경을 목격한다. 문 너머는 거대한 지하 실험실 같은 공간이 펼쳐진다. 이곳은 아파트의 지하가 아닌 어떤 비밀 실험실 같다. 그곳에서는 다양한 과학 장비와 실험 도구들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고 중앙에는 큰 유리 용기가 놓여 있다. 유리 용기 안에는 알 수 없는 생명체가 떠 있으며 그 주위에서는 몇몇 사람들이 실험복을 입고 작업을 하고 있다. 나는 순간적으로 숨을 멈춘다. 내가 발견한 이 비밀스러운 공간의 존재가 나를 완전히 압도한다. 나는 그들이 나를 발견하기 전에 서둘러 원래의 엘리베이터로 돌아가기로 결정한다. 나는 몰래 발걸음을 돌려 어둠 속을 통해 발소리도 내지 않고 빠르게 이동한다. 엘리베이터에 도착해 문을 열고 빠르게 안으로 들어간 후 1층 버튼을 누른다. 엘리베이터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고 나는 이제야 겨우 숨을 돌릴 수 있다. 하지만 내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불안하고 혼란스럽다. 내가 방금 목격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한 수많은 질문이 내 머리를 맴돈다. 나는 이 비밀을 누군가에게 말해야 할지, 아니면 이 모든 것을 내 안에서만 간직해야 할지 고민하며 집으로 향한다.